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8월에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 네. 좀 어떠셨어요? 네, 뭐 괜찮았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저 헬스하면서 다 봤어요.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네. 댓글도 제가 채팅창도 보면서 네네. 진짜 인기 많으시구나. 네. 네, 그래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오늘 찍을 컨텐츠는 쿠팡 셀러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어떠신가요? 셀러들이 실패하는 이유. 샐러드를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니까 여러 명의 수강생을 만나잖아요. 네. 끈기 있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도전했는데 안 돼 이러면 나랑 안 맞나 봐 그만해야지 또 다른 거 찾으시고 사실 요즘 부업 시장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많아요 부업 할 것들이. 그런데 하나를 끝까지 못 하시고 계속 방황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업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유튜브 쇼츠를 양산하는 그런 부업도 있고 맞아요. 뭐 배달도 있고 이렇게 몸을 쓰는 그런 부업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쿠팡그로스를 부업으로 대표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요켓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CS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CS가 없고 저희가 물건만 보내면 그 뒷단의 일은 다 쿠팡이 해주니까 사실 부업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조사를 몇 가지 해봤는데 조사요? 네. 그래서 셀러들이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네네.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재고를 너무 무리하게 쌓아두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셀러들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재고를 많이 쌓아둔다는 얘기는 어차피 저희가 중국에서 사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물건을 많이 가져오면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제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싸게 많이 가져와야지 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재고가 쌓이고 이걸 또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재고만 쌓여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유행을 많이 타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매입을 하면 안 되나요? 유행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뭐 머플러를 파는데 이 머플러 패턴이 올해는 유행했는데 내년에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이걸 내년에 못 팔잖아요. 그럼 재고가 남았을 때도 문제인 거고 이 머플러에 대해서 내가 뭐 리뷰도 있고 판매 지수가 올라갔을 텐데 내년에 플레이를 못하면 다시 새로운 상품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한 거 올해도 팔리고 작년에도 팔렸고 내년에 팔릴 패턴들 뭐 색감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롱런 할 수 있죠. 그럼 초반에 이 상품이 정말 잘 팔릴 것 같은 확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을이다. 가을에 대한 용품들을 난 이건 무조건 잘 팔릴 것 같아 하면서 100개, 200개를 먼저 매입을 해두고 다 팔릴 것 같은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돼요. 어떤 제품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어떤 제품이 내려가고 그리고 쿠팡 이미 고수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초보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겠다. 여긴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한데 여긴 못 들어갈 것 같아. 약간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지 사실 안 망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의 상품성 대비 과도한 광고비를 소진하는 경우도 셀러들이 포기하는 경우를 좀 뽑았는데 맞을까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저희가 어쨌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오프라인 가게를 한다 칠게요. 그럼 오프라인 가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상품 우리 가게가 있어 라고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배달 업체면 배민의 깃발도 꽂아야 되고 뭐 가게 간판도 달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쵸? 이런 비용들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쿠팡도 마찬가지거든요. 쿠팡이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상권으로 따지면 거의 강남급이에요. 근데 월세도 없죠. 그럼 저희가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살짝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광고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제품을 너무 사랑해서 막 너무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광고비를 쏟아붓지만 사실 시장성이 없으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광고비만 내고 망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상품당 광고비는 초반에 어느 정도로 세팅해야 그래도 좀 잘 팔릴까요? 사실 근데 그 되게
질문이 되게 포괄적인데 사실 상품군에 따라 다르고 네. 내가 예산을 얼마나 쓸 건지에 다르고 이 재고가 얼마나 있냐에 따르고 그 상품의 전체적인 리뷰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달라서 이건 사실 몇 프로다라고는 딱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여름에 여자 선캡을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여자 선캡 같은 경우는 이미 경쟁자가 많고 판매량이 되게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비를 조금만 쓰고 내가 노출을 많이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안 들어가겠죠. 그 키워드에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경쟁률이 좀 낮은 뭐 눈썰매 같은 경우도 눈썰매요? 눈썰매는 저희가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로스 판매자들은 판매를 안 합니다. 네, 어쨌든 네. 경쟁이 좀 작다 하시면 거기서 광고를 태우는 판매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하면 제가 소량의 광고비로도 노출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품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해서 내 기준으로 이 상품은 잘 팔릴 것 같아서 매입을 했는데 고객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내가 막 이 제품을 뭔지 알려야 되는 상품은 소싱을 안 해요, 저는. 네, 왜냐면 브랜드도 아닌데 내가 이 상품을 막 브랜딩을 해서 막 알려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초보가 힘들고 쿠팡에 들어가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들이 보여요.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것들의 리뷰를 한번 뒤집어서 보고 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판매에 유리합니다. 어쨌든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맞아요. 팁이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 팔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찾는 거, 나 좋아하는 거 말고 고객들이 찾는 거 이런 거를 소싱을 하셔야 저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 패턴을 어쨌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그래도 셀러를 시작하면은 실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겠네요. 네, 일단 소싱 기준을 나한테 두지 말고 뭐 우리 엄마가 써보니까 좋대, 옆집 아줌마가 써보니까 좋대 뭐 이런 거 말고 데이터 기준으로 어느 달에 검색량이 많고 어느 달에 검색량이 떨어지고 이만한 시장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따져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사실상 망하지 않아요. 네네. 일단 제가 오늘 로켓크루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막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상품 등록 먼저 한번 해보세요. 등록해보면 또 판매가 됩니다. 그럼 또 자신감이 생겨서 또 크루스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란 말이에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기반 다져보시고 내년에 또 한번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